이번 시간에는요, 1차 방정식의 활용 중에서 속력에 관한 1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시속 3km라는 용어는요, 시간당 속력이 3km라는 속력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자, 시속 3km로 2시간 동안 간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1시간에 3km를 간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시간 동안 갔으니까 곱하기 2 해서 6km, 이렇게 우리가 2시간 동안 간 거리를 찾을 수가 있겠죠. 즉 거리는요, 속력과 간 시간을 곱해서 구해주면 된다. 거리는요, 속력과 시간을 곱해서 구해주면 된다. 자,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얘를 기본식으로 해서 속력을 구하는 공식과 시간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x는 6입니다. x의 값을 구하려면은요, x 앞에 곱해진 2로 양변을 나눠서 x는 3이라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거리를 구하는 이 기본 공식을 가지고 시간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 앞에 곱해진 속력을 양변에 나눠주고요. 속력으로 양변을 나누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공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속력을 구하고자 한다면 속력 앞에 곱해진 시간으로 양변을 나누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공식을 찾아낼 수 있다. 속력에 관한 공식은 거리, 시간, 속력을 구하는 세 공식이 있는데, 얘는 거리를 구하는 기본 공식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두 개는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자, 속력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력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풀냐 하면은요, 속력에 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무엇에 대한 식을 세울 것인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 집과 삐리리 삐리리 쭉 하니까 얘는 속력에 대한 문제구나.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식, 즉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리에 대한 식을 세울 건지,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울 건지, 속력에 대한 식을 세울 건지, 무엇에 대한 식을 세울 건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이 문제를 쭉 보시면은요, 이 문제는요,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얘를 거리에 대한 식으로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 이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비록 거리를 구하는 문제지만 이 문제의 문장에 1시간이 걸렸다라는 전체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체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거리를 x라고 놓고 얘를 거리에 대한 식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식으로 세워서 문제를 풀어줘야지 된다. 자, 집과 학교를 왕복합니다. 갈 때, 올 때, 즉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하면 왕복하는 데 걸린 전체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시간에 대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줘야지 된다. 그러면 얘는 왜 시간에 대한 식으로 세운다? 1시간이 걸렸다라는 전체 걸린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은 전체 걸린 시간이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갈 때는요, 시속 3km입니다. 그렇다면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 3분의 거리는 x로 놓기로 했죠.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올 때의 속력은 2입니다. 거리는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를 x라고 놨으니까 x.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1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속력의 단위 얘가 시속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니까 여기 1시간 1 요렇게 적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양변에 6을 곱해서 분소로 되어 있으니까 양변에 6을 곱하면은요 2x와 3x 계산해 주면은요 x는 5분의 6km 요렇게 답을 구해 주시면 된다. 자, 정리합니다.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식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답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렇게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이 전체 걸린 시간이다 라고 말로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말로 이렇게 문장으로 식을 세웠다면 식으로 숫자라 문자로 되어 있는 이 식으로 쓰는 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으로 먼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문장으로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할 겁니다. 이 파란색 풀이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만 결정이 되면 간단하게 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얘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지 된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4km로 가면 12km로 가면 1시간이 더 걸린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구하여라. 얘도 마찬가지로 거리를 구하는 문제지만 1시간이 더 걸린다는 시간에 대한 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갈 때와 이렇게 갈 때 그 두 경우에 대한 시간의 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거리를 x라고 놓고 거리에 대한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운다. 걸어서 간 시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을 빼면 차이 나는 시간이 되겠죠. 걸어서 가는 게 더 늦으니 속력이 느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걸어서 가는 시간을 앞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빠르니까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그래서 얘를 뒤에 두 개를 뺀 값은 차이 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식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선생님은 답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물어보고 얘를 시험을 자주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장으로 세웠다면 식은 아주 간단하게 세울 수 있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는 속력이 4.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x라고 놨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속력 12, 거리를 x라고 놨습니다. 1시간 차이가 난다라고 했네요. 그럼 1, 얘가 바로 걸어서 간 시간이고요. 얘가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이다. 분수니까 양변에 12를 곱하면 3x 마이너스 x는 12가 되고요. 얘랑 얘랑 계산하면 2x는 12. x는 즉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는 6km라는 걸 우리가 간단히 구할 수가 있다. 시간의 속력에 대한 문제는요, 무엇에 대한 식을 세울 건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우는 활용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속력에 관한 1차 방정식의 활용해서 이번에는요, 속력에 대한 식을 세우는 활용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자, 삐리리 삐리리 되어 있습니다. 기차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문제는요, 기차의 길이, 말을 조금 바꾸면 기차의 거리가 되겠죠. 앞과 끝 사이의 거리가 바로 기차의 길이가 되겠죠. 거리를 구하는 문제지만 얘는요, 이 문제의 문장에 일정한 속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속력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기차의 길이를 x라고 놓고 속력에 대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자, 터널을 통과하는데 900m짜리 터널과 1400m짜리 터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m의 터널을 지나는 속력과 1400m의 터널을 지나는 속력이 서로 같다. 왜 같다? 일정한 속력이라고 되어 있죠. 속력이 같다라는 소리죠. 이렇게 이 속력과 이 속력은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이 말로 된 식이 가장 중요하고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 식을 제일 먼저 말로 식을 표현하는 걸 제일 먼저 물어볼 거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속력을 구하려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자, 여기에서 완전히 터널을 통과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에 터널이 있습니다. 기차가 있는데요. 기차가 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시간을 잴 겁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기차가 요만큼 있을 때 시간을 재지는 않죠. 언제 시간을 재기 시작하느냐? 기차의 앞부분이 터널 시작점에 닿았을 때 시간을 재기 시작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차가 이 속에 있습니다. 기차가 요만큼 왔을 때 시간을 재지 않겠죠. 언제 시간을 재냐면요, 기차의 끝이 여기에 왔을 때 통과한 시간을 재겠죠. 자, 시계를 재기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끝부분이 앞부분이 여기까지 왔을 때 이 터널을 지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시간을 재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터널을 통과하는데 기차는 시간을 재기 시작하는 첫 부분이 여기입니다. 시간을 끝내는 부분이 바로 끝부분이 여기 왔을 때 앞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기차가 통과하는데 움직인 거리입니다.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자, 처음부터 다시 쓸까요?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움직인 거리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터널의 길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차의 길이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움직인 거리는요, 터널의 길이와 기차의 길이를 합한 것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게요. 900m 터널을 통과하는 속력을 구하기 위해선 시간분의 거리를 가지고 속력에 대한 식을 써야 되는데 900m 터널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20초네요. 900m 터널을 통과하는데 움직인 거리는요, 터널의 길이와 기차의 길이를 합한 것만큼 움직였네요. 기차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x라고 놨습니다. 900m 터널이니까 터널의 길이 900에다가 기차의 길이 x를 더한 게 바로 이 터널을 통과하는데 움직인 거리고요. 20분의 900 플러스 x가 터널을 지나는 속력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1400m를 지나는데 걸린 지나는 속력은요, 시간분의 거리니까 30초가 걸렸고요. 이 터널을 지나는데 움직인 거리는요, 터널의 길이에다가 기차의 길이만큼 더해준 것만큼 움직였죠.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니까 얘가 바로 1400m의 터널을 지나는 속력, 얘가 900m의 터널을 지나는 속력, 얘랑은 기차의 속력은 일정하니까 같다. 자, 양변에 60을 곱하겠습니다. 60을 곱하면 3이 되겠죠. 여기에 60을 곱하면 얘랑 약분이 돼서 여기다가 60을 곱하면 얘랑 약분이 돼서 2가 남겠고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가로를 풀어주면 x는 이쪽으로, 상수항은 이쪽으로, 그러면 x의 값은 100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즉 기차의 길이는 100m다 라고 답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움직인 거리는 터널의 길이와 기차의 길이를 더한 거다. 두 번째, 이 속력에 대한 문제는요, 활용 문제는요, 일정한 속력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거리를 구하는 문제이지만 식을 속력에 대한 식으로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에서 속력에 관한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한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거리에 대한 식을 세워서 활용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삐리리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는지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몇 분이라는 건 시간에 대한 용어입니다. 이 문제는요, 시간을 구하는 문제지만 만났으므로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지 언제 만나는지를 구하는 거죠. 만났으니까 그 만났을 때 형과 동생은 걸은 거리가 같습니다. 자, 집에서 동생이 먼저 출발을 했고요. 형이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동생이 속력이 형의 속력보다 빠르다면 두 사람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형이 빠릅니다. 그래서 빨리 쫓아가서 어딘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이 만난 지점이에요. 집에서부터 만났을 때까지의 거리. 형이 늦게 출발했지만 집에서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의 거리. 동생과 형은 만났을 딱 그 지점에서 두 사람이 걸은 거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형이 움직인 시간을 x, 물론 동생이 움직인 시간을 x라고 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그걸 구하는 거니까 형이 출발한 지 움직인 시간 그를 x라고 놓고 거리에 대한 식으로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자, 이 속력에 대한 문제를 풀 때 핵심은 이겁니다. 답도 아니고요, 식도 아닙니다. 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 얘가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은 얘를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할 거다. 자, 거리는요, 공식이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건 형과 동생이 걸은 거리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동생이 걸은 거리, 형이 걸은 거리는 같다. 형이 움직인 시간을 x라고 했으니까 형이 x분 동안 걸은 거리와 동생은 형보다 10분 일찍 출발했죠. 동생이 움직인 시간은 x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동생이 x 플러스 10분 동안 움직인 거리, 형이 x분 동안 움직인 거리는 같다. 자, 형이 시간을 x라고 놨고 동생의 시간은 그럼 x 플러스 10이 됩니다. 동생이 x 플러스 10분 동안 움직인 거리는 속력이 얼마입니까? 동생은 40이죠. 40에다가 동생이 움직인 시간을 곱하면 얘가 바로 동생이 움직인 거리고요. 형이 120m, 속력이 120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시간이 x입니다. 이 거리는 같다. 요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된다. 자, 분배 법칙을 해서 가로를 풀어주면 x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고 상수항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x는 5 요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거리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얘는요, 이 문제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는 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설명만 할 거예요. 호수의 둘레를 형, 동생 같은 지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반대 방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출발한 지 몇 분에 만나는지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몇 분 후, 즉 시간을 구하는 문제지만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만났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거리에 대한 식을 세우는데 얘가 호수입니다. 두 사람은 이 지점에서 형은 이쪽으로 가고요. 동생은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형이 분속, 동생이 분속, 형이 더 빠르네요. 그러면 형은
이만큼 왔으면 동생은 느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큼밖에 못 왔겠네요. 자, 조금 더 갑니다. 아직 안 만났습니다. 형이 이만큼 왔을 때 동생은 이만큼 오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검정색이 형입니다. 형이 호숫가를 둘레를 쭉 돌고 있습니다. 동생은 이쪽으로 쭉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이 걸은 거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생이 걸은 거리입니다. 형이 몇 분 후에 만났는지 했으니까 몇 분을 x분이라고 한다면 형이 x분 동안 움직인 거리, 이 검정색 선과 동생이 x분 동안 움직인 거리, 이 녹색 선을 더하면 호수 한 바퀴가 되겠죠. 자, 형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형은 분속 70으로 x분 동안 움직였으니까 형이 걸은 거리는 70x가 될 거고요. 동생이 걸은 거리는 분속 50이니까 50x가 되고요. 두 개를 더하면 호수 한 바퀴. 이 문제에서는요, 한 바퀴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미터인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을 구할 수는 없지만 식은 이렇게 세워주면 된다. 됐습니까? 자, 호수 둘레입니다. 원 모양의 둘레를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형이 걸은 거리 더하기 동생이 걸은 거리는 호수 한 바퀴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둘레가 3.2km인 호수의 같은 지점에서 A는 그 다음에 5분 후에 B가 반대 방향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반대 방향입니다. B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A를 만나겠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속 80m 단위가 길이의 단위가 미터고요. 즉 거리의 단위는 미터고요. 속력의 단위는 분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단위를 통일시켜야 되겠죠. 얘를 3.2km라고 하지 말고요. 미터로, 속력의 단위를 기준으로 3200m, 이렇게 단위를 통일시켜야지 된다. 자, 그 다음에 호숫가입니다. 같은 지점에서 A는 이쪽으로, B는 반대 방향으로. 자, A는 분속 80m, B는 분속 60m. 거기에다가 늦게 출발했네요. 5분 후에 출발했네요. A는 속력도 빠른데 더 일찍 출발했으니까 A가 이만큼 왔다고 가정했을 때 B는 이만큼 오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식으로 먼저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로 먼저 식을 세워야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얘를 확인을 할 거예요. 말로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가 간 거리에다가 B가 간 거리를 더해 주면 바로 호수 한 바퀴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말로 식을 세운 거죠. 자, B가 출발한 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은 주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식을 세워 보면은요. B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A를 만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B가 출발해서 움직인 시간
x라고 한다면은요, A가 걷기 시작한 지 5분 후에 B가 출발했으니까 A는 B보다 5분 빨리 시간이 더 많겠네요. 그래서 A가 X 플러스 5분 동안 움직인 거리, B는요 X분 동안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말로 식을 세웠다면, 즉 A가 X 플러스 5분 동안 움직인 거리와 B가 X분 동안 움직인 거리를 더하면 호수 한 바퀴, 이렇게 말로 식을 세웠다면 이제 다 게임은 끝난 겁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A의 속력은 80, 시간은 X 플러스 5, B의 속력은 60, 시간은 X, 두 개를 더하면 호수 한 바퀴, 즉 3200m. 분배 법칙을 해주면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죠. x 계산하면 20x고요. 402항에서 계산하면 2800이 되겠네요. 80x와 60x를 계산하면 선생님 뺄셈으로 착각했죠. 미안합니다. 140. 400이 1로 이항하면 2800, 즉 x는 20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B가 출발한 지 20분 후에 A를 만난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요. 자, 호수를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라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식을 세울지 생각을 하시고요. 말로 식을 세운다라는 거, 얘가 가장 중요한 거다. A가 X 플러스 5분 동안 움직인 거리에다가 B가 X분 동안 움직인 거리를 더하면 호수 한 바퀴. 얘를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만 할 수 있다면 식은 자동으로 세워질 거고요. 식이 세워졌다면 X값은 자동으로 구해진다. 그러므로 말로 식 세우는 얘가 가장 중요한 거고, 선생님은 얘를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할 거다.